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8월 7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인 8월 7일 상무부에 새로운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새로운 인구조사에는 불법 외국 체류인들을 다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미국 시민들만 개수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지난 6월에 미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인구 센서스에는 비시민권자들을 제외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가 있는데 오늘 결국은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치명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구조사의 결과는 첫 번째, 하원의 의석 분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인단의 숫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연방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거기에 할당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이민 전문학자들의 발표에 따르면 인구조사에 비시민권자를 포함을 시키게 되면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형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2010년도에 인구조사에 이런 불체자 및 비시민권자들을 제외시켰다고 하면 미주리나 몬타나,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는 의석이 하나씩 추가가 되었고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3석을 잃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 만약에 이렇게 비시민권자들을 제외시켰다고 하면 각 주의 선거인단 수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그간에 불법 이주자 또는 체류자들의 덕을 힘입어 약 30석의 의석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없어짐으로써 민주당은 지금 거의 발작적으로 패닉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제로섬 게임이므로 민주당이 30석을 잃는다고 하면 공화당으로 30석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태를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하원 다수 확보는 머나먼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각 1석씩 적어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르완다는 미국에서 추방되는 불법 이주민 250명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6월 키갈리에서 체결한 협정에 따른 것으로 미국 정부는 이미 10명에 해당하는 추방자들의 서류 심사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르완다 정부에 넘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통 1기 정부 때 본국이 자국민 송환을 받아들이지 않는 때를 대비하여 미국은 다방면에 걸쳐서 제3국 안전국가를 물색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제3 안전국가로 보내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트통 1기 정부 때는 많은 나라와 협상을 하였으나 조 바이든 정부 때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 정책을 무산시켜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트통 2기에 새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주민 본국 귀환을 거절하는 나라로는 중국, 인도, 라오스 등 반항적인 국가들입니다. 한편 불법 자국 소환 거절당한 이주민을 수용하는 제3의 안전한 국가로는 파나마, 남수단, 에스와니티,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통 행정부는 UCLA가 반유대주의에 의한 학교 내 소요에 강력한 대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UCLA의 행정부 보조금 5억 8,400만 불을 취소하여 버렸습니다. 한편 UCLA는 시민권 분쟁으로 인하여 학교를 고소한 3명의 유대인 학생과 유대인 교수 1명에게 600만 불의 합의금을 지불한 사실도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UCLA는 2024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가 학교 내 특정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강구하고 소홀히 하였다고 하여 소송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들 시위를 허용함으로써 피해를 봐왔다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DOJ 시민국이 UCLA가 유대인과 이스라엘 학생에게 적대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를 하고 고의적으로 무관심을 보임으로써 1964년도 평등법을 위반하였다는 근거로 5억 8,400만 불의 연방보조금 지급을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학 측은 연방연구기금 복구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UCLA 총장인 줄리아 프랑코는 이번 자금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면 UCLA와 미국 전역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줄리아 프랑코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피해를 입은 미국 망명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뿌리인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을 때는 두 손 놓고 있다가 때 아닌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지금 전세기를 타고 일리노이주로 날아갔습니다. 그 사안은 바로 텍사스주에 지금 의회 의석 재조정을 위한 게리맨더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에 반대하여 일리노이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공평정대한 선거구를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 일리노이주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게리맨더링의 본산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기는 공화당원들이 아예 입도 못 열고 게리맨더링을 자기들 멋대로 조작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는 주가 바로 일리노이주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들이 타고 간 전세기는 1인당 약 2,400불이 소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텍사스 주의회 의원들의 한 달 월급이 600불에 불과합니다. 연간 7,200불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4배에 해당하는 전세기를 타고 갔는데 과연 그 돈은 누가 냈을까요? 바로 비토 오르코라고 하는 정치가입니다. 그 민주당 정치가는 돈은 좀 많이 벌었지만은 공직에 나와서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비운의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한편 텍사스주의 의뢰를 받은 FBI는 이들을 소환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체포가 돼서 송환이 될지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올지 아직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주의회 의사일정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루에 600불의 벌과금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벌써 4~5개월치 이상의 자기들 월급으로 벌과금 내기도 벅찰 것입니다. 또한 이 피해 시자금을 댄 비토 오르코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에 돈이 쓰여졌다고 할 경우에는 FBI가 수사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원감독위원회의 제임스 코머 의장이 전 대통령인 빌 클린턴 부부와 제임스 코미 FBI 국장 그리고 로버트 밀러 검사 등 6명의 전직 연방검사들을 의회에 소환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유명한 제프리 앱스타인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일환으로 만약에 빌 클린턴 부부가 의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구인을 할 예정이라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빌 클린턴과 의회 청문회 간에 어떤 딜이 오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는 바로 니콜라스 마두로입니다. 오늘 미국 DOJ가 니콜라스 마두로에 대하여 5천만 불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현상금 내용은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5천만 불의 상금을 지급하겠다고 DOJ의 펜본디 법무부 장관이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가 체포되어야 하는 이유를 나열하는 가운데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는 해외에 있는 여러 테러 조직들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대량의 마약을 유통시킨 마약 카르텔의 수장이라는 것이 그의 죄목입니다. 대표적인 마약 카르텔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란데 아라가라고 불리는 TDA 그리고 시날로아 그리고 카르텔 오브 선스입니다. 이 세 조직을 통하여 미국 내 마약을 공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과연 이라크의 옛날 사담 후세인의 뒤를 밟지 않을까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통은 목요일 오후 경제자문위원장인 스테픈 미란 박사를 FRB의 이사로 공식적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의 임기는 2026년 1월 30일까지로 오는 8월 8일부로 시작하여 약 5개월간의 공석을 메꾸게 됩니다. 이 공석은 바로 아드리아나 쿠글러라고 하는 FRB 이사가 8월 8일자로 사임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FRB 이사가 공석이 될 수가 없으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데리고 있던 경제자문위원장을 FRB 이사로 지금 긴급 발령을 한 것입니다. 트통은 그가 하버드 출신으로 가장 경제에 정통하다고 특유의 화법으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임을 하는 쿠글러 박사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대학인 조지타운 대학으로 돌아가서 교수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준에 갑자기 인사이동이 심해지는 이유가 상당히 궁금한 오늘 하루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